저의 인생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탑 15부터 11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영화, 올해 개봉했던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입니다. 영화를 본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후 세계를 다룬다는 상상력으로 시작을 하여서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려낸 그런 영화였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전부터 픽사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지만 소울을 통해서 역시 픽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와 픽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의 스토리와 메시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픽사의 애니메이션은 가족과 함께 볼 때 더욱 이상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 중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성인 관객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소울을 봤던 어린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영화를 다시 본다고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감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영화가 숙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 둘. 자,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98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봄날은 간다, 덕혜옹주,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을 연출하였고 최근에는 JTBC 드라마 인간 실격을 연출하기도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로맨스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허진호 감독은 장편 데뷔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걸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영화를 보기 전까지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하여도 우선 내가 끌려야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도 수업 중에 참고 자료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제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영화의 두 주연 배우가 돋보인 영화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뻔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화가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연출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인물들이 느낄 감정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 대시를 한다고 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한 98년도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여자 주인공이 먼저 대시를 한다는 것이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남자 주인공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죠. 자, 남자 주인공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편의 영화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극한 직업과 엑시트입니다. 두 영화 모두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침체기를 걷고 있던 한국 코미디 영화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현재 제작되고 있는 코미디 영화들에도 많은 변화를 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 때문에 두 영화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영화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신파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천만을 기록한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화들이 신파가 들어있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사 입장에서도 영화에 신파를 안 넣는다는 것이 약간의 리스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 극한 직업이 신파가 없어도 천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파 없이도 충분히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셈이죠. 물론 영화에 신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이자 어떤 장르더라도 마무리는 신파로 흘러가다 보니 매번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은 영화에 신파에 넣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극한 직업은 웃기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한 영화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흥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엑시트는 거기에 더해 청춘의 공감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웃음과 함께 위로를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용남은 산악부, 클라이밍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취업에는 도움이 되질 않아서 쓸모없는 재능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용남이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구출해내게 되고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편하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를 추구하는 저에게 두 영화는 저의 취향에 맞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서로가 첫사랑이지만 자꾸 엇갈리는 운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러브 로즈입니다. 이 영화는 저의 취향과 잘 맞는 로맨스 영화인데 릴리 콜린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서로에게 용기를 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하고 두 사람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잔잔한 가을 감성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지도 않고 수입되는 영화들도 그리 많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로맨스 영화가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영화를 이따금씩 찾아보는 편인데 올해도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해진다면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how you what you love.